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들이 판문점 자유의 집으로 들어섭니다. 남측 대기 공간에 거리를 두고 앉아있는 두 사람. 포승줄과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탈북어민 한 명이 밖으로 나오더니 군사 분계선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원들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북송을 거부하는 탈북 어민들. 누가, 왜 두 사람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일까?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던 탈북민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최근 통일부가 공개했습니다. 안대와 포승줄을 한 모습, 끌려가는 듯한 모습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그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조정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들을 왜 북송한 겁니까? 2019년 당시 정부는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16명을 살해했다는 사건 자체에 대한 의문과 북송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 어민 3사람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하룻밤새의 선장을 포함한 16명을 차례로 살해했고 그 뒤 김책항으로 돌아갔지만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두 사람은 해상으로 도주. NLL을 넘나들다 우리 해군에게 납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재진은 2019년 당시 북한 어선이 들어왔다는 동해 인근 어항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 잠깐 시끌벅적하고 했었죠. 함대가 왔네, 뭐가. 탈북 어민들이 타고 온 배는 15m 길이의 17톤급 오징어잡이 목선입니다. 오징어 배 타는 사람은 다 알아요. 북한 배 이래가지고 생기는 거 다 알아요. 아들이 이런 배를 많이 보니까니. 러시아 해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기의 북한 어선이라는 어민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 조업했던 흔적들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했으니까. 조업했던 흔적들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물을 실었으면 그물로 고기를 잡았으면 거기에 뭐 쓰레기가 걸렸든 찌꺼기가 걸렸든 뭐 있을 텐데 그물이 깨끗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물이 깨끗했다. 그게 오징어 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오징어 잡는 배라고 저도 들었어요. 오징어 잡이 배에 조업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어민식으로 한 7, 8명, 8, 9명 많이 타면. 당시 통일부는 탈북어민들의 배에 북측에서 잡힌 공범 1명과 살해된 16명까지 총 19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크기의 배를 본 어민들은 탈북 어민들의 목선이 19명이 타고 조업할 수 있는 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들어갈 데도 없다고. 들어가서 살 데가 없다고. 우리나라 선원들은 배들이 좀 적어도 다 선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지만 이 배들은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12명, 13명 이래 타면은 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오징어를 또 말라가지고 갖다 이어야 되니까 이 작은 배 그런지 구조가 안 돼 있지. 이 말은 사실일까? 취재진은 북한에서 선박 관련 일을 했던 탈북민을 만나봤습니다.
낙지발이 북에서는 여기서는 오징어라지만 북에서는 낙지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그 낙지발이를 이 해안 초소장들한테다가 배를 좀 태워달라고 개별적인 부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초소장이 의견을 무시 못하니까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통과를 되니까 이렇게 더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9명 승선해서 11명 내지 12명 정도. 역시 19명 승선은 힘들다고 말하는 탈북민 이 씨. 어선의 내부를 그려 보입니다. 여기에 침실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4-5명 정도 잘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어물창하고 이런 배인 경우에는 조타실이 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선미 쪽에 또 침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들어가고. 그는 소음이 차단되지 않는 목선에서 16명을 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거기는 다 널판자로 이렇게 배를 모았거든요. 뭐 두께가 뭐 국상해야 뭐 한 30mm 내지 50mm 후판. 국상 두꺼봐야 50mm예요. 근데 거기에서 울림이 없겠어요? 쿵쿵쿵쿵쿵쿵. 더군다나 공간이 있으면 더 쿵쿵쿵 소리가 나고. 그러면 아, 이들이 3명에서 하나를 올려놓고 혈투를 벌리는 시간이 있는데 우당탕 우당탕 우당탕. 그러면 그 어간에 그 16명이 그 안에서 전혀 기밀을 못 차렸다. 한밤중에 자고 있는 동료들을 2명씩 깨워서 살해했다는 당시 통일부의 발표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낙지란 거는 딱 밤에만 잡아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잡고 낮에는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좀 잠을 자거든요. 잠을 못 자고 잠시도 잘 새 없이 눈을 감고도 이거 흔들어요. 그러면 이들이 오징어 잡이 하려 간 사람들이 오징어를 잡지 않고 잠만 잤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당시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탈북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것일까? 탈북어민 2사람이 자백을 했고 첩보를 통해 미리 알고 있던 범죄 정황과 그 자백이 일치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당시 통일부 입장입니다. 진술 자체가 자기들이 스스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명을 분리신문했는데 그것이 일치했다라고 이 합동신문에서 밝혀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한 탈북민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책항의 친척이 살고 있다는 최정훈 씨. 김책항은 탈북 어민들이 돌아갔다가 공범 1명이 붙잡혔다고 당시 통일부가 발표했던 곳입니다. 김책이라는 곳이 크질 않아요. 예, 우리 여의도만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책 씨 주민들 속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김책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김책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이제 국경까지 와서 통화를 하는 과정에 16명이 오징어잡이 배에 탔다가 다 살해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소문 자체가 없고 16명이 탈북을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을 인솔하려던 브로커 1명은 이미 북한 보위부에 체포됐고 그들을 배에 태우려고 했던 2명은 남조선으로 갔다가 판문점으로 넘어왔다. 김책 씨 바닥에서는 다 그렇게 소문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탈북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현 정부 공안 당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살인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탈북 어민들이 목선 안에서 하룻밤새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통일부 발표. 그렇다면 탈북 어민들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는 있었을까? 당시 통일부는 사건 현장인 배 안에 혈흔 등 범행의 흔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살해 둔기 확보 여부는 제가 좀
범행 직후에 제가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혈흔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어느 정도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납포된 어선과 탈북 어민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먼저 취재진은 탈북 어민들을 최초로 검역했던 검역관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직원들 3명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냥 목선이 들어오고 북한 목선이 들어온다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전달받았죠. 그래서 4시까지 좀 와라. 그런데 여느 탈북민들과는 좀 달랐다고 그는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묶여 있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뭐로 묶여 있었어요? 밧줄 같은데 아마 뭐 묶여 있는 거는 맞았는 것 같은데. 예. 그 분위기가 뭐 별로 안 좋게. 어땠어요? 아니 제 혼자 이제 느낌이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다운된 그런 기분이었죠. 그냥 분위기는 조금 무겁다고 생각하고 온도 재고 뭐 이런데 뭐 힘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죠. 자세한 상황을 모른 채 검역관은 탈북 어민들의 감염병 여부 등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온도를 재봤는데 온도가 37도 뭐 32.5도 밑으로 내렸으니까 이상 없다고 봤으니 건강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멀쩡했다고 보였죠. 그렇다면 배 안에서 범행의 흔적이 발견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여기 목선은 제가 이제 우리가 총 4명이 나갔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이제 검역 조사를 하고 목선에 대한 건 그 2명이 가서 했는데 사람과 이제 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검역 감염병 위주로만 가지 뭐 상처나 뭐 혈흔 그런 거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니까. 선박을 담당했던 검역관에게도 혈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혈흔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혈흔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고. 아니 근데 혈흔이 파손됐으면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잖아요. 뭐 그런 특이사항이 있으면 얘기는 했겠죠. 그런데 검역 당시 배 내부를 촬영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런 데는 정확하게 알 건데 그런 데서는 사진 다 찍어놓던데 보니까 그때 그런 정보기관 같은데. 어디 정보? 그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계속 사진 찍고 앉아있던데. 아 그러면 사진을 충분히 많이 찍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것도 카메라도 뭐 좋은 거 같았는데 보니까. 그 혈흔이 발견됐으면 사진으로 찍혀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배 내부의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진이 있다면 범죄의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진은 선박 검역을 담당했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당시 사진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1월 2일 날짜 그 북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2019년 11월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가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아예 안 찍었어요. 가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촬영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으시단 거죠? 전혀 없었습니다. 예.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관들은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어디에서 찍었는지는 모르시겠고요. 그건 예.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럼 뭐 촬영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전혀 없으시고요. 아니 그 촬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예.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문정부의 발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은 중요합니다. 취재진은 검역 현장에 검역관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바로 국정원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이 배 내부 사진을 찍었던 것일까? 검역 당시에 누군가가 그 선박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뭐 있다 없다도 저희가 확인을 해주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거를 언론에 지원을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진의 존재 유무도 사진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 지금까지 북한 어선의 검역 소독은 납포한 해경이나 해군, 어업관리단 등이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지난 2019년 북한 어선의 검역을 요청한 것은 국정원이었습니다. 왜 이례적으로 국정원이 직접 검역을 의뢰한 것일까?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다 관련돼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떤 뭐 이렇게 확인?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오해들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저희들 입장이 좀 신중한 입장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조금 그 기관 성격이 좀 보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북한 어선은 납포된 지 일주일 만에 북측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탈북 어민들이 배 안의 증거를 모두 없앤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당시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표와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팔의 분귀하고 여부는 제가 좀 범행 직후에 제가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혈흔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어느 정도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조 기자, 탈북 어민 두 사람의 자백 이외에 물적 증거는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 내부를 촬영했다는 사진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의 자백을 들었다는 합동 조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탈북민 합동조사는 국정원 주도로 군과 경찰 등 이 관계기관이 함께 조사를 합니다. 네. 이번 탈북 어민의 경우 이 북송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고 합동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취재했습니다. 11월 2일 탈북 어민 납포, 11월 5일 북송 결정. 합동조사 기간은 길어야 3일이었습니다. 과연 그 기간에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했을까? 지난 3일 취재진은 국정원 국가안보연구소 출신 남성욱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3일 만에 조사를 끝내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 판교에 있는 안가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북한 사람들의 조사가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 국내 무슨 범죄인처럼 피고인처럼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이제 이 진술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탈북민 합동조사 기간은 최소 3주에서 4주에 걸쳐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루 이틀은 심리적인 이제 안정 또 조사관들과의 래퍼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기초조사를 하고요. 기초조사를 결과로 다시 관계기관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걸 기초로 또 2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주차 정도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제 많은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한 4주 정도가 되면 일단 조사를 마감을 합니다. 실제로 귀순 당시 합동 조사를 받았던 탈북민 최정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가만둡니다. 왜?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가만둡니다. 들어오는 바로 그냥 불러내다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신상이 다 이미 국정원에서 다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보름을 받았어요. 다른 탈북자들에 비해 조사가 간단했는데도 보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합동신문을 3일 만에 끝냈다? 대한민국 3만 5천 명 중에 3일 만에 합동신문 끝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빨라서 일주일, 늦어서 한 달, 길게는 6개월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탈북어민 합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취재진은 합동조사에 참관했던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합동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같이 참석을 하셨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맞는지 여부나 뭐 당시 상황 같은 걸 여쭐 수 있으면 여쭤보려고 온 거거든요. 지금 당분간 못 나오거든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3일 만에 조사를 끝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선박이 하나 떠내려왔는데 이거는 뭐 저기 단순히 기관 고장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달라고 한다. 뭐 그러면은 중합신 안 하고 그냥 지역에서 그냥 합신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올려보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두 사람이 16명을 죽였다 하면은 그게 그 위에 이제 저 상급에 보고 왔는 사람들도 납득이 가게 이제 우리 저 사람들이 정확하게 육하원칙 입각해가지고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2, 3일에 끝낼 수가 있겠어요? 서둘러서 조사를 마친 게 아니고 조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됐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합니다. 북한 사람이 낯선 곳에 와서 이틀 만에 조사를 마친다라는 저는 표현은 맞지 않고 조사 자체가 개시되지 않았고 시작도 안 했으니까 종결이라는 표현도 애매하죠. 당시 문정부는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북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강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돌아가자는 표현을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는 NLL을 남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기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해군 특공대가 가서 강제 납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은 그 기순 의사의 진정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합동조사 당시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다는 탈북어민들. 통일부에서도 합동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로 귀순 의사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동신문 할 때 그때 조사가 가장 정확한 거죠. 아니 뭐 처음에 폐경이나 해군에 그때 발견됐을 때는 뭐 이 사람들이 뭐 겁도 막 하니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히 판단하는 건 중앙합동신문이니까 거기에서 기선하겠다고 본인이 다 하고 그래서 다 자술서 받거든요. 그래서 기선하겠다 하면 뭐 기순자로 봐야 되죠. 자필 의향서가 또 있으니까. 예, 그렇죠.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탈북어민들의 북송 영상만으로도 귀순 의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동영상은 지금 JSA 안에 있는 자유의 집이거든요. 바로 이제 판문강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의 송환하는 모습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문성묵 센터장. 지금 송환 대기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냥 자유롭게 앉아있다가 송환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뭐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가고 있고 군사분께서 넘어가서 남쪽을 보면서 만세 하는 이런 장면을 보이잖아요. 북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자유에서 고향하는 건 맞죠? 그 박수는 본인 자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맞습니까? 네. 자, 넘어가십시오. 수고했어요. 그래서 본인 자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 독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옆에서 봅시다. 김정일 장군 만세! 동양의 김정일 장군님 만세! 만세! 북으로 자발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북에 가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우리는 남쪽에 내려가는 게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뭐 표류에 갔다거나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조국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 남쪽으로부터 뭐 옷 같은 게 그런 걸 제공을 받았다면 그걸 다 벗어서 던져버리고 그게 일반적인 이 관행이었어요.
하지만 탈북어민들의 경우는 북측에 자발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걔들이 진짜 북한으로 돌아가서 죽고 싶다. 김현철이가 말한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판문점을 넘을 때 김정은 장군 만세를 불러야죠. 근데 얘들은 뭐요? 안 간다고 버티고 안 간다고 막 벽을 들이받고 그럼 그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거죠. 그렇다면 탈북 어민들의 북송이 서둘러 진행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북송 사실이 알려진 것은 송환 당일. 당시 김육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납포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국회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자가 공개된 직후 보고를 받았다는 나경원 당시 야당 원내대표. 추후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에게도 이제 이 북송이 되니까 우리가 보고를 하겠다고 날짜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러지 않고 정말 오늘 꼭 보고해야 되겠다. 북송 결정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언론에 알려지니까 보고를 서둘렀던 것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결정과 일반적이지 않은 북송이었다고 봅니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서둘러 북송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탈북 어민들을 송환하겠다고 북에 통보한 2시간 뒤 문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탈북 어민을 북송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11월 5일 친서를 보낸 사실은 당시 북한 측 발표로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왜 그들의 귀순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북송했느냐.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넉넉히 추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였다는 것이죠. 북송과 그리고 초청이 거래되었다. 그런데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친서는 탈북 어민들이 납포되기 전에 이미 준비됐고 문 대통령 모친상에 보내온 김 위원장의 조전에 대한 답장이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또 북송의 이유는 명확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탈북 어민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엽기적인 살인마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흉악범들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형사법상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없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북으로 돌려보냈을까? 이런 시나리오. 중범죄자 출신들도 있죠. 9명 정도입니다. 9명 중에 살인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추방하나요? 기순 의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확인해보니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르고 귀순한 것으로 파악되는 탈북민은 현재 23명.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북송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태영호 의원은 정부의 발표대로 탈북어민들이 중대범죄 용의자였다면 더욱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었다고 주장합니다. 감청 정보가 법적인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합동신문조사에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그건 참고사항이지 법원의 판단처럼 선고 사항이 될 수 없는데 SI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자다. 우리는 오직 범죄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서 경찰이나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기소해서 결국 재판이 판단을 일입니다. 지난달 6일 국정원은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진짜 이 탈북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더 막 생기게 했고,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냥 뭐 이틀 3일 조사하고 북송을 결정했느냐, 결정 이유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도 저는 있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총력에 대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결국은 공개를 했습니다. 부산 초청을 위해서 남측 정부가 다양한 준비를 하고 학수고대하는 것을 모르지 않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결국은 북측의 심기를 거르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민을 송환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죠. 충분한 합동조사 없이 서둘러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군요. 예. 조 기자, 지금까지 북으로 가지 않겠다는 탈북 주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탈북 어민들은 당시에 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요? 탈북 어민들이 북송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취재했습니다. 북송 당일 자유의 집에서 대기하던 탈북 어민 한 명과 관계자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갑자기 주저앉아 바닥 쪽으로 몸을 숙이는 탈북 어민.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때 탈북 어민을 붙잡아 끌듯이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은 경찰 특공대원들입니다. 그동안의 북송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인 호송은 적십자사가 맡아왔습니다. 민간인 경우 이제 통일부에서 인도적 송환인 경우에만 저희한테 요청을 해요.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북한 적십자회에 이제 통지문을 보내고요. 예. 예, 그럼 북에서 이제 인도 인수를 하겠다. 네, 라고 해서 저희 이제 인수 이사 확인을 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으로 송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탈북 어민들 호송에는 경찰 특공대가 동원된 것일까? 북송 당일 김육은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해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호송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의 호송은 누가 지시한 것일까?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북송 절차. 경찰 관계자는 북송 바로 전날 저녁에 호송 업무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7일날 갔는데 6일날 저녁 때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6일날 저녁 때 전달. 예. 아, 판문점으로 가라. 판문점이라고까지는 아니고. 예. 이제 호송 업무라고만 전달돼 있고, 이제 장소나 그 대상이나 그런 게 내용이 없었고. 예. 호송 업무 지원이 있다. 좀 준비 좀 해달라. 이 정도로. 예. 호송 업무, 그 호송되는 주체가 누군지는 아예 모르고. 예. 뭐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예. 그럼 탈북민이란 사실은 더욱 모르셨고. 예, 그것도 모르고. 예. 어떤 사람을 호송하는지도 모른 채 경찰 특공대원 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중간 시점에서 아마 설명을 받은 것 같은데, 저희가 사무실에서 출동할 때는 그 대상이나 장소나 그 내용이 모르고 나왔던 거죠. 예. 취재진은 당시 호송을 담당했던 경찰 특공대원을 면담한 태영호 의원을 통해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갈 때까지는 그저 사복을 하고 스타렉스 2대를 가지고 가라라고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가니 이제 포승
줄에 묶이고 안대에 쌓여진 2명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JSA 구역 거기까지 이송해라. 그래서 거기까지 이송했는데 결국 거기에 도착하니 조금만 더 해달라. 판문점 북한군에 넘겨주는 것까지 더 해달라. 그래서 너무 간절히 요청해서 또 뭐 더 해줬다. 뭐 이거거든요. 탈북 어민들은 이동 중 경찰 특공대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송 과정에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일찍 그들과 대화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대화를 하질 않았대요. 탈북 어민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또 국정원에서는 북송을 하게 된다면 이 내용을 당사자들한테 통지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리지 않고 안대와 호성줄에 묶어서 이제 북송을 하게 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북송 당시 탈북 어민들은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이중으로 포박당했습니다. 전문가는 테러범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합니다. 굉장히 특수 훈련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할 때 그 사람들을 호송할 때 이용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 사람들이 그렇게 특수한 훈련을 받아서 충분히 뭐 우리나라 특수 경찰들을 여러 명을 한꺼번에 제압하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 규정에도 맞지 않는, 규정에도 없는 저러한 장비를 사용을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현행법은 체포 구속된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영장 없이 이 탈북 선원들을 호성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서 판문점까지 데려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체포 감금이 성립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인간의 기본권을 진짜 정면으로 반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법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인간에게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과잉된 그러한 조치였고 그 권한을,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학자들은 강제 북송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헌법상으로 헌법 제3조에서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런 혐의가 있다면 혐의에 대해 가지고 소명하고 재판 절차를 거쳐야죠.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이상민 의원은 헌법 조항을 균형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4조에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말은 그 전제가 뭡니까? 남한과 북한이 분단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 부속 도서인데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법률은 그쪽에 효력이 미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규범적 효력은 있으나 실효적 효력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유엔 고문방지 협약 위반 등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Under international law, for South Korea to return a person to a country where they would knowingly face torture or other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clearly knew that by returning them across, the border into North Korea, that they were very likely to be subjected to, at a minimum, torture and other cruel and inhuman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with absolute certainty is tha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t the time did violate the human rights of these two gentlemen in the way that they handled the case.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랴투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This was not the first time we saw these horrendous images, but
This was quite unique because we're talking about South Korea, a country that accomplished the miracle on the river Han, the Hangang의 기적, this absolutely astounding economic development, democratization, a country whose culture, K-pop, has become a global cultural phenomenon. So you wouldn't expect this horror to happen in a country as developed, as civilized, as modern as South Korea. And of course, very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This was absolutely preposterous. 북송 이후 탈북 어민들의 생사 등 행방이 확인됐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그렉 스칼레트 사무총장. We are getting some information on the COVID, not as much information as we used to. We have been unable to independently verify what happened to the two fishermen. That said, we have been investigat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for 21 years now. And my assessment based on what we know about how the North Korean system works is that they were subjected to very harsh interrogation. They were subjected to torture. Those two men should not have been sent back to North Korea.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 어민들의 북송 이후 행방을 확인했을까? 통일부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북송된 어민 2명의 신변은 그러니까 뭐 생사 여부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됐습니까? 좀 공식적으로 하지 안 되죠.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죠. 네, 뭐 돌아간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어디 살았다 이걸 발표를 안 하면 저희는 어쨌든 공식 확인할 길이 없죠. 공식적인 채널에서 좀 요청을 해보시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강제 송환이 끝났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결정된 데서 조치를 하고 끝난 상황이죠. 생사 여부도 행방도 알 수 없는 탈북 어민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3년.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묻고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순순히 갔으면 또 모르겠어요. 용서받을까 말까인데 안 가겠다고 지금 이 버친이잖아요. 이거. 이 사람은 뭐 살았냐 죽었냐 누가 그런 걸 물어요. 묻지 마세요. 저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전 정부, 현 정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정권 또는 뭐 보수 정권 이런 정권의 차원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 권력은 즉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I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observe its own constitution and the core values that define her identity and her legitimacy, then what does the future hold? 네, 조 기자, 현재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시의 결정을 이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넓은 의미의 통치 행위,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도의 정책적 판단 과정에서도 불법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 의혹들이 명백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조정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은 누가, 무슨 이유로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을 결정하고 지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야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탐사보도 세븐은 더욱더 생동감 있는 현장과 심도 있는 취재를 위해 새로운 포맷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은 여기까지입니다.